40세 이상의 중장년이시라면은 본인의 혈압과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지갑, 신분증 이 세 개는 이제 어디 가나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죠. 액세서리는 절대 착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다 빼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LK 성형외과 김홍렬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콘텐츠에서 우리 눈성형 후 주의사항에 대한 콘텐츠를 이제 올린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눈성형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도 해소되셨고, 실제 저한테 눈성형 받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컸다고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눈성형을 우리 준비함에 있어서 눈성형 수술 전에 어떤 준비사항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이고 어떤 준비가 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성형 전 준비에 대한 총 정리를 수술 전 시간, 타임 플로어에 맞게 한번 말씀을 제가 직접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술 2-3주 정도 전에 우리가 눈성형을 앞두고 계신다 한다면은, 일단은 40세 이상의 중장년이시라면은 본인의 혈압과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어떤 건강을 체크해 보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고요. 혈압과 혈당은 눈성형이 비록 작은 부위의 수술이기는 하지만 성형의 결과와 회복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이 된다면은 불필요한 멍은 물론이거니와 혈종이라고 해서 피떡이 굳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혈종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인체 내에서 흡수가 되지만 일부는 마치 흉터처럼 딱딱하게 변해서 불필요한 어떤 주름이라든지 원치 않는 미용적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이러한 혈종 확률이 이제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0세 이상이라면 2-3주 전에는 특별한 준비는 하실 게 없으시지만 본인 혈압과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이상이 있으시다면은 가까운 내과에 내원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약 처방을 받으신다든지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데요. 하안검 수술은 이 혈종이나 높은 혈압 환경에서 출혈과 아주 밀접한 그 수술 예후와의 관계가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하안검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은 반드시 수축기 혈압은 아무리 높아도 150 미만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제 젊은 층이라면은 특히 학생들이 쌍태쌍액이라고 해서 쌍꺼풀 테이프, 쌍꺼풀 액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쌍꺼풀을 만드는 거를 이제 많이 하다가 결국 수술을 결심해서 저에게 오고는 하는데요. 이런 쌍태쌍액은 이제 2-3주 전부터는 중단을 해주시기를 제가 꼭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쌍태쌍액은 결국 접촉성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염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두꺼워져 있고 좀 발적돼 있고 주름이 지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2주, 3주 전부터 스톱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인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치유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주 전부터 쌍태쌍액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1주밖에 안 남았는데도 딱히 호전이 없고 눈이 아직도 눈꺼풀이 벌겋고 좀 부어있는 것 같고 가렵고 이런 피부염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이거 역시 저한테 수술 받으시기 전에 가까운 피부과에 가서 피부염에 대한 어떤 약물 치료나 연고 처방을 먼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술 1주 전에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1주 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은 수술에 지장을 주는 약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수술에 지장을 주는 약물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출혈이 발생하고 빠른 지혈을 방해하는 약물들이 있어요. 많이들 아시는 아스피린 계열의 진통제 같은 거죠. 이 아스피린은 이제 직접적으로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수술 일주일 정도는 반드시 끊어주셔야 되는 약이고요. 그 밖에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관 확장제 같은 약물도 일주일 정도 중단이 필요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으로 부정맥이나 협심증 같이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이러한 약물을 일주 이상 컷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 내과 선생님과 먼저 상의를 하셔서 중단하셔야겠습니다. 무조건 성형을 위해서 일주일을 무조건 끊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영양제 중에서도 좀 중요한 약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나 어떤 진코민 이런 은행나무 추출 어떤 엑기스 어떤 약물이라든지 하는 혈액순환을 전반적으로 또 개선해주는 이러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역시 아스피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멍을 오래 지속시킨다든지 출혈에 또 마찬가지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중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분을 알 수 없거나 애매모호한 각종 한약재나 양파즙, 마늘즙 등등 어떠한 즙 종류도 모두 중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수술 받으시는 분들, 저희 강남LK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모든 영양제를 일주일 동안은 중단하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사실은 영양제는 우리가 어떤 식품을 보조하는 그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영양제도 일주일 정도 중단한다고 우리 건강상에 어떤 위해가 있다는 어떤 입증된 것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종합 비타민제도 끊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비타민제에는 이제 바이타민 E 성분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출혈과 혈액순환을 또 과하게 조장함으로써 수술에는 좀 방해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물과 관련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바로 혈압약과 당뇨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혈압약은 수술 당일 아침까지 반드시 잘 복용을 해야 되는 약물입니다. 당연히 안정적인 혈압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셔야겠죠. 각종 약물들 이렇게 끊어야 되는 약물 많습니다 했다고 혈압약까지 끊으시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되십니다. 두 번째, 당뇨약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좀 잘 안 낫거나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염증이나 감염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당뇨를 잘 조절하는 것도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당뇨약은 수술 전날까지 잘 복용하시는 겁니다. 전날까지. 당일날은 복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당일날은 혈압약만 복용하시는 거고 당뇨약은 전날까지 복용하고 당일은 복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술 당일에는 저희가 금식 혹은 아주 소식만 하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굉장히 당뇨약만 드시면은 위험한 상황이 오히려 연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뇨, 혈압이 모두 있으신 분은 혈압약만 당일까지 먹고 당뇨약은 전날까지 먹는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각종 영양제는 끊는다. 이런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술 2, 3일 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2, 3일 전에는 그냥 전반적인 몸 컨디션을 좋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으세요. 몸 컨디션을 우리가 좋게 하려면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요. 과음이나 또 과식, 또 이렇게 많은 흡연 이런 것은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러한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이 이제 인조 속눈썹, 그러니까 소위 속눈썹 연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미리 제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매니큐어나 이제 네일 아트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참 좋습니다만 적어도 하나 정도의 손가락은 완전히 지워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수술 중에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달아야 되는데 그 측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콘택트 렌즈를 데일리로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래도 콘택트 렌즈도 이물질이고 거기에는 미세한 먼지나 세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 정도는 안구와 눈 안쪽에 점막에 좀 휴식을 주는 의미에서 콘택트 렌즈를 수술 2, 3일 전부터는 좀 착용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몸 컨디션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요. 심한 열을 동반한 감기를 갖고 오셨다든지
1, 2분마다 계속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잦은 기침을 달고 오셨다든지 이러면은 당일날 수술 진행이 조금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 전부터는 몸 컨디션을 좋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이 눈다래끼가 잘 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눈다래끼가 나시면 수술 진행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다래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술 당일까지 적극적으로 오히려 복용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계속 콜록콜록 되거나 콧물이 주룩주룩 나는 상황에서는 사실 수술 진행하기도 좀 어렵고요. 감기약 성분 중에 진통제에 대한 부분은 타이레놀 계열을 추천드리고요. 아스피린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감기 증상을 좀 억제시키고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먼저 소지품을 잘 챙기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지갑, 신분증 이 세 개는 이제 어디 가나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수술 당일날 이제 아침에 딱 눈을 뜨시면요, 먼저 샤워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면도도 남자분들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식 상황이다 하더라도 양치질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어떤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노 메이크업 상태로 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로션이나 화장을 하게 되면 오자마자 또 그거 지우느라고 또 힘드시거든요. 그리고 수술 당일날 식사나 어떤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윤성형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국소 마취로 진행이 됩니다. 전신 마취나 이런 건강검진이 아니기 때문에 8시간 정도의 장시간 금식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의 금식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다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오전 수술을 하시는데, 그러면 전날 밤새 8시간 이상의 금식 상태셔서 난 몸이 너무 힘들고 어지럽다 이렇게 호소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완전한 금식은 조금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평소 식사량의 아주 절반 미만 정도로 조금 소식을 하신다든지 입안에 뭐 사탕이라든지 그런 걸로 조금 대체해서 당을 좀 채워주시고 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장도 좀 중요한데요. 가장 입고 벗기 편안한 옷을 가져오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눈이 아무래도 붓고 멍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자나 안경, 선글라스 같은 거를 좀 준비하시면 좋고요. 액세서리는 절대 착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다 빼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준비도 하셔야 돼요. 집에 가실 때 수술 후에 저희 병원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가셔도 좋지만, 그 이후에 가실 때도 그 당일은 그래도 조금 비몽사몽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일은 원칙적으로 자가 운전은 절대 금물이시고요. 보호자 한 분 정도와 같이 동반해서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실 때는 택시를 제일 많이 권해드리고요. 저희는 차를 이제 끌고 오셨으면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는 게 안전에도 좋고 여러 가지 회복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남 LK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수술을 할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약속드리면서, 이 영상을 꼼꼼히 한번 시청해 보시고 중요한 부분, 내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뭔지 한번 보시면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2개를 해주셨으면 저희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